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만 그들의 시선은 내게 곱지 않았다. 마치 오랜 시간 흘러도 지워지지 않는 상처처럼 나는 여전히 이 집안의 이방인이었다. 상주석에 앉아있는 형과 누나는 나를 보자 미묘하게 표정을 일그러뜨렸다. 내가 마지막으로 이 땅을 밟았을 때는 20살이 갓 지났을 무렵이었다. 그땐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리라 다짐했었다. 그러나 운명은 끝내 나를 이곳으로 불러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은 건 낯선 도시의 싸늘한 골방에서였다. 전화기 너머로 흘러나오던 말은 짧았고 차가웠다. 아버지 돌아가셨어. 장례 치르러 와. 나는 가만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오래도록 숨조차 쉬지 못했다. 내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지만 동시에 이상하리만큼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이젠 피할 수 없다는 체념만이 자리 잡았다. 항구 마을의 장례식장은 어둡고 차가웠다. 형은 차갑게 중얼거렸다. 그래도 장례식에는 왔구나. 내가 올 줄은 몰랐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내 앞에 놓인 건 향, 냄새와 싸늘하게 식어버린 아버지의 사진뿐이었다. 그 속에 아버지는 여전히 굳세고 무뚝뚝했지만 그 눈빛은 어딘가 모르게 나를 비웃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사람들은 속삭였다. 막내는 손에 쥔 것도 없잖아. 아버지가 왜 저 애를 끝내 인정하지 않았는지 다들 알지 않나. 그래도 피는 섞였을 텐데. 그들의 말소리가 내 귓가에 파도처럼 부서졌다. 나는 가만히 주먹을 쥐었다. 돌아오지 않으리라 다짐했던 곳. 그 다짐이 이제야 비로소 이유를 드러내고 있었다. 장례는 차갑게 끝났다. 그리고 더 차가운 시간이 기다리고 있었다. 아버지가 남긴 유산을 두고 형제들과 맞닥뜨려야 하는 순간이. 장례가 끝난 지 며칠 뒤 우리는 변호사의 사무실에 모였다. 바람 한 점 없는 답답한 공기 속에서 각자의 눈빛은 서로를 향한 칼날 같았다. 변호사가 두꺼운 봉투를 열어 종이를 꺼내 들었다. 탁자 위에 놓인 그 종이 한 장이 곧 우리 가족의 운명을 가를 무대가 될 터였다. 고구 최영수 씨의 유언에 따라 상속 내용을 낭독하겠습니다. 형의 눈빛이 번쩍였다. 누나는 이미 미소를 지으며 손끝으로 무릎을 두드리고 있었다. 나는 숨을 삼켰다. 첫째 아들 최성호, 현금 20억 원과 아파트 2채를 상속받습니다. 형은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둘째 딸 최미라, 현금 15억 원과 해운업 관련 주식을 상속받습니다. 누나는 고개를 살짝 갸웃하며 미소 지었다. 역시 아버지, 날 잘아셨지. 그리고 잠시의 정적. 변호사는 종이를 넘기며 내 이름을 불렀다. 셋째 아들 최기태, 폐허 상태의 창고, 건물 한 채를 상속받습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형이 낮게 웃음을 터뜨렸다. 허창고? 그 무너져가는 고철 덩어리? 그게 내 몫이란 말이야? 누나는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아버지도 참 끝까지 기태를 인정하지 않으셨네. 그 아이는 원래부터 우리 집에 끼워 맞춰진 조각 같은 거였으니까. 나는 숨을 크게 들이켰다. 심장이 고막을 때리듯 쿵쿵 울렸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창문 틈으로 바람이 스며들어 종이들을 흔들었다. 내 앞에 놓인 단 한 줄의 상속, 목록, 창고, 건물 한 채. 그 한 줄이 나의 존재를 정의하고 있었다. 변호사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심했다. 이상으로 상속 내용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방 안은 정적에 잠겼다. 그러나 그 정적 속에서 형과 누나의 웃음소리는 더욱 선명하게 다가왔다. 나는 주먹을 쥐었고 손바닥 속에서 피가 날 정도로 손톱이 파고들었다. 내 머릿속에 단 하나의 생각만 맴돌았다. 왜 나에겐
언제나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그 순간 창밖에서 천둥 소리가 울렸다. 비가 오려는 듯 하늘이 검게 가라앉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알 수 있었다. 이 창고라는 이름의 유산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밤이었다. 하늘은 분노한 듯 천둥을 몰아쳤고 비는 도시의 골목과 항구를 집어삼켰다. 나는 낡은 우산 하나를 쥐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창고를 향해 걸었다. 그 건물은 항구 끝자락 아무도 찾지 않는 곳에 있었다. 벽은 갈라지고 지붕은 반쯤 무너져 내린 폐허. 멀리서 바라보면 금방이라도 바람에 휩쓸려 사라질 것 같았다. 나는 숨을 고르고 삐걱대는 문을 열었다. 안쪽은 캄캄했고 곰팡이와 녹슨 철 냄새가 코를 찔렀다. 손전등을 켜자 어둠 속에서 녹슨 기계와 쓰러진 철골들이 드러났다. 이곳은 아버지가 평생 몸담았던 조선소의 잔해 같았다. 허무하게 버려진 폐허, 그게 전부인 줄 알았다. 그러나 그 순간이었다. 발밑에서 땅이 꺼졌다. 나는 몸을 지탱하려 했으나 순식간에 바닥이 붕괴되며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으악! 몸이 바닥에 부딪히는 충격. 숨이 막히고 폐 속에 먼지가 가득 들어왔다. 기침을 하며 손전등을 다시 켰을 때 나는 믿을 수 없는 광경과 마주했다. 낡은 벽돌로 둘러싸인 좁지만 견고한 지하실, 군데군데 녹슨 철문과 오래된 파이프, 그리고 벽 한가운데 놓인 묵직한 금속 상자.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이곳은 단순한 창고가 아니었다. 아버지가 남긴 또 다른 비밀의 문이었다. 나는 천천히 그러나 떨리는 손으로 그 상자에 다가갔다. 차갑고 거친 금속 표면이 손끝에 전해졌다. 열쇠 구멍은 이미 부서져 있었고 힘을 주어 밀자 상자가 삐걱거리며 열렸다. 그 안에는 오래된 서류 더미와 낯선 문서 봉투들, 그리고 그 아래 무언가 반짝이는 작은 금속 상자 하나가 자리하고 있었다. 나는 손전등 불빛을 비추며 중얼거렸다. 아버지, 도대체 뭘 숨기고 계셨던 겁니까? 그 순간 지하실 위쪽에서 천둥 소리가 또다시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마치 누군가 내가 비밀을 건드린 걸 꾸짖는 듯이. 지하실은 숨을 죽인 듯 고요했다. 내 손전등 불빛만이 어둠을 뚫고 흔들리며 벽을 스쳤다. 벽돌 사이로 습기가 스며 나와 물방울이 떨어지고 그 소리는 마치 시계처럼 일정했다. 나는 상자 안의 서류들을 하나하나 꺼내기 시작했다. 먼지가 두껍게 쌓인 땅 문서, 오래된 해운회사 지분 증서, 은행의 비밀 계좌를 암시하는 서류. 각각의 종이는 세월의 무게를 품고 있었다. 말도 안 돼. 내 입술 사이로 새어나온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아버지는 무일푼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었다. 그는 거대한 재산과 비밀을 이곳 누구도 찾지 못할 지하 벙커 속에 묻어두었던 것이다. 그때 서류 더미 아래에서 다른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다른 문서들과 달리 봉투는 단단히 봉인되어 있었고 위에는 낯익은 필체가 적혀 있었다. 기태에게. 내 심장이 멎는 듯했다. 아버지가 나에게 직접 남긴 봉투? 나는 손가락으로 봉투 가장자리를 더듬었다. 낡아 찢어질 듯한 종이, 그러나 아직 단단히 닫혀 있었다. 손끝이 떨렸다. 이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 걸까? 유산의 비밀? 혹은 내 존재의 이유? 봉투를 여는 순간 나는 숨을 멈추었다. 안에는 몇 장의 손편지가 있었다. 종이는 빛바랜 노란색이었고 글씨는 서툴고 힘겨운 듯 눌러쓴 흔적이 역력했다. 첫 문장을 읽는 순간 내 손은 얼어붙었다. 기태야, 이 글을 읽는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없겠구나. 아버지의 목소리가 내 귓가에 맴도는 듯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내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넨 적 없던 그가 지금은 마치 다른 사람처럼 나를 부르고 있었다. 내 눈은 편지에 붙잡혀 떨어지지 않았다. 숨은 가빠지고 심장은 고동쳤다. 그러나 그 순간 나는 고개를 번쩍 들었다. 누군가 위에서 이곳을 지켜보고 있는 걸까? 나는 편지를 쥔 채로 깊게 숨을 들이켰다. 손끝이 떨리고 눈은 종이에 고정되어 있었다. 이제는 피할 수 없다.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말이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으리란 걸 직감했기 때문이다. 나는 천천히 그러나 분명한 목소리로 글자를 따라 읽어 내려갔다. 기태야, 너에게 미안하다.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아버지라 불러주지 못하게 만든 건 나의 죄였다. 순간 심장이 얼어붙는 듯 멈췄다. 아버지가 미안하다니? 그 입술에서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다는 걸 나는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다. 편지는 계속되었다. 내가 누나라 불렀던 미라는 사실 내 어머니다. 나는 그 진실을 세상과 너에게 감추었다. 그녀는 너무 어려서 아이를 키울 수 없었다. 나는 모든 죄를 떠안고 널 내 아들로 키웠다. 그러나 끝내 너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내 눈앞이 흔들렸다. 손에 쥔 종이가 땀에 젖어 구겨지고 있었다. 누나가 어머니라고? 그렇다면 나는 대체 무엇으로 살아온 건가? 분노와 혼란,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허망함이 뒤섞였다. 나는 편지를 던질 뻔했지만 다시 움켜쥐고 읽어 내려갔다. 나는 끝까지 비겁했다. 진실을 밝힐 용기가 없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남긴다. 기태야, 내가 진정한 내 피라는 걸 세상에 알리지 못한 걸 용서해다오. 하지만 이 벙커의 재산은 온전히 내 것이다. 내가 선택하라. 복수를 할 것인지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인지. 나는 그대로 무너져 내렸다. 바닥에 주저앉아 목구멍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 울음은 분노인지 슬픔인지 해방인지 나조차 알 수 없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창고 위의 폭풍우는 점점 거세졌다. 그러나 내 안에서는 그보다 더 큰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진실이라는 이름의 칼날이 내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잘라내고 있었으니까. 아버지,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며칠 뒤 나는 멀리서 형과 누나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승자라고 믿는 듯했다. 막대한 상속, 재산과 주식을 손에 쥐고 더 큰 사업을 벌이며 호언장담했다. 형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외쳤다. 우린 이제 아버지의 그림자를 벗어나 새로운 시대를 열 거다. 해운업은 다시 우리 가문을 부흥시킬 발판이 될 거야. 누나는 화려한 옷차림에 웃음을 흘리며 말했다. 기태는 결국 아무것도 못 얻었잖아. 창고 하나쯤 무너져도 상관없지. 나는 그 말들을 멀리서 듣고 있었다. 입술을 깨물며 손끝을 움켜쥐며. 그러나 곧 알게 되었다. 그들의 야망은 바람 앞의 촛불에 불과하다는 것을. 돈 갚아라. 해운업이 폭락했다. 너희 주식은 휴지 조각이야. 형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누나는 발버둥치며 외쳤다. 그럴 리 없어. 이건 잠깐의 흔들림일 뿐이야. 그러나 세상은 냉혹했다. 아버지가 평생 동안 지켜왔던 해운업은 이미 빚더미 위에 있었고 형제들이 잡은 손은 허공에 매달린 밧줄 같았다. 끊어지는 순간 그들의 모든 재산은 산산이 부서졌다. 나는 어둠 속에 숨어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들의 비명, 그들의 분노, 그들의 절망, 그 모든 것이 마치 오래된 연극처럼 보였다. 그들의 웃음은 오래가지 않았다. 탐욕은 언제나 대가를 치르게 마련이다. 그리고 그 대가는
내가 아닌 그들의 몫이었다. 형은 바닥에 무릎 꿇고 머리를 감싸 쥐었다. 누나는 화장을 지운 얼굴로 울부짖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울음은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돌려 바다를 바라보았다. 바람이 불어와 내 얼굴을 스쳤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아버지가 숨겨둔 진짜 유산은 돈도 땅도 아닌 진실이었다는 것을. 좁은 거실 안에 가족이 모였다. 형과 누나는 몰락의 흔적을 몸에 두르고 앉아 있었다. 눈 밑은 퀭하게 꺼졌고 목소리는 이미 날카로움 대신 초라함으로 물들어 있었다. 나는 그들 앞에 천천히 봉투 하나를 올려두었다. 낡고 구겨진 그러나 진실을 품고 있는 봉투. 그 속에는 아버지의 편지가 있었다. 이게 뭔데? 형이 낮게 물었다.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아버지가 내게 남긴 편지다. 순간 누나의 눈빛이 흔들렸다. 나는 봉투를 열어 편지를 꺼내어 또박또박 읽기 시작했다. 기태야, 내가 누나라 불렀던 미라는 사실 내 어머니다. 공간이 얼어붙었다. 형의 눈이 크게 휘둥그레졌다. 누나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거짓말이야. 형이 이를 갈며 외쳤다. 아버지가 그런 말을 했을 리 없어. 넌 날 속이려는 거야. 나는 편지를 그대로 내밀었다. 낡은 종이 위에 아버지의 필체가 선명히 남아 있었다. 누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잡았다. 글자를 읽는 순간 그녀의 어깨가 무너져 내렸다. 기태야,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미안하다. 난 널 끝까지 지켜주지 못했어.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러나 형은 여전히 울부짖었다. 내가 무슨 동생이야? 무슨 가족이야? 넌 우리 집안의 수치였어. 나는 그에게 정면으로 맞섰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내 목소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아니, 이제 나는 내 동생이 아니다. 정적이 흘렀다. 그 말은 칼날처럼 방 안의 공기를 가르며 우리의 관계를 끝내고 있었다. 형은 무너진 얼굴로 고개를 떨궜다. 누나는 흐느끼며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리고 나는 편지를 들고 방을 나섰다. 내 뒤로 남겨진 건 무너진 가족의 잔해뿐이었다. 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진실은 결국 우리를 갈라놓는구나 하지만 동시에 나를 자유롭게 했어. 새벽이었다. 하늘은 조금씩 어둠을 걷어내고 있었다. 구름 사이로 희미한 햇살이 스며들며 바다는 은빛으로 반짝였다. 나는 홀로 항구를 거닐었다. 뒤로는 무너진 집안, 깨져버린 관계, 불타버린 진실이 남아 있었지만 앞으로는 아직 아무도 닿지 않은 길이 펼쳐져 있었다. 주머니 속에는 아버지의 편지가 있었다. 그 종이는 이미 구겨지고 눈물과 빗물에 얼룩져 있었지만 그 안의 말들은 내 가슴 깊이 새겨져 있었다. 복수를 할 것인지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인지 선택은 내 몫이다. 나는 그 문장을 떠올리며 눈을 감았다. 그리고 이내 미소를 지었다. 복수는 끝났다. 증오도 갈등도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했다. 나는 이제야 알았다. 진정한 유산이란 피도 돈도 아닌 스스로의 길이라는 것을. 저 멀리 배가 떠나고 있었다. 나는 잠시 그 배를 바라보다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언젠가 나도 저 바다 너머로 나아가리라. 내 과거를 짊어지고 그러나 그 무게에 짓눌리지 않고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처음으로 내 이름을 당당히 불러낼 것이다. 나는 기태다. 나는 이제 나로 산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